내가 젊을 때 죽어라 이랬어. 이제 좀 쉬고 싶어. 네. 내가 나이 들어서 또 일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패러다임에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잘못된 필요? 공통적으로 이 직업에 종사했다 퇴직하신 분들은 모두 행복한 거예요. 한 명도 안 빠지고. 이 직업?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네, 오늘은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를 모시고 함익병의 고지식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뜨거울 것 같아서 네. 뜨거워지기 전에 기력 회복제를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생강하고 네. 레몬하고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만든 이제 액인데 이게 원샷으로 먹어도 되는데 조금 진하긴 해요. 네네네. 네. 여기 오르가닉이라고 적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기농? 유기농이란 얘기죠. 오, 열이 확 오르네. 요거 감기기 조금 있을 때 목 따가울 때 먹으면 딱 좋을 것 같네. 야, 생강이 그냥 네. 진액이네, 진액. 네. 색깔도 좋다. (2025년) 올해부터가 우리가 이제 뭐 국제 기준의 초고령 사회에 네네.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그 신문 네. 발표를 봤는데. 네. 그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는 그 용어가요. 네. 이제 고령화 되어 간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 이전이고. 네. 그다음에 고령 사회. 사회. 그다음에 초고령 초고령 사회. 사회. 이런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7%면 고령화 사회, 14%면 고령 사회, 20%가 넘어가게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25년도에 14% 네, 넘은 거예요? 2024년 12월, 작년 12월에 넘었어요. 이야. 그래서 뭐 올해가 원년이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10명 중에 2명. 그러니까 5천만이 우리 대한민국 인구라고 봤을 때 1,000만 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네. 뭐 아직 20%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직장에서 일하잖아요. 또 아이들은 전부 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젊은 사람들과 아이들은 전부 실내에 있어.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봤더니 10명 중 2명이라 그랬는데 꼭 나가보면 10명 중에 5명, 6명 이상이 다 저 또래예요. 네, 이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 사회가 그래서 생산성이 점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사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올렸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 생산력을 회복해서 네. 아이는 못 낳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해 주시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점점 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일을 하는 동기부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연금을 저기 63세부터 주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만으로? 사실 연금은 지금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받으시는 건데 이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65년부터 68년생까지 태어나신 분들은 64세부터 받고 제가 일찍 나서 일찍 받았구나. 1969년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고 네. 이제 이거를 이제 70세로 연장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네, 노인 네. 연령 연장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노인 연령이 늦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원장님도 그렇지만 60대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좀 이렇게 뭐 나이 들었다. 그러니까 노인이 65세부터잖아요. 네. 근데 내년부터 제가 65세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노인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럼요. 지금 정말 열심히 사회활동하고 계신데 네. 물론 이제 건강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노인 연령이 좀 늦춰지면서 우리가 60대에도 계속 좀 일하면서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우리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국가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전철 혹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부산 가보셨어요? 부산이에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대도시 중에 하나가 부산이에요. 부산이죠. 예.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서울에는 없는데 네. 부산에는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서울에는 1951년생, 52년생이 없습니다. 부산에는 1951년생, 52년생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피난가서 그랬다. 그렇죠. 6.25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터지고 나서 그 소리 뺏겼죠. 예, 전쟁을 하느라고 사람들이 출산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렀던 서울 수도권에는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대부분 다 54년 이후부터 출생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가 55년 이후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부산에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맞아요. 피난민은 오긴 했지만 하여튼 살던 사람은 잘 살았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출산했기 때문에 부산이 51년, 52년생도 계속 출산이 있었고 그래서 수도권보다 부산이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됐고요. 그렇구나.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전철을 타면 서울 지하철은 지하철 중에서 그 경로 우대석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37773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경로도 세면 저 끝쪽에다가 양쪽에. 세 분 앉을 수 있도록 네. 해놨습니다. 부산은 그렇지 않아요. 4664예요. 야, 네, 이래서 점점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까지는 숫자로 보여졌지만 이제 이걸 피부로 체감하는 시대가 될 것 같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초고령 사회 20%가 넘어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뭐 각자는 또 열심히 살고 국가는 존속해야 되니까 네, 나이가 그렇게 들면 네. 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비는 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그 좀 어르신들이 아니, 어르신 그러지 말고 그냥 65세 이상. 65세 이상, 네, 형, 그냥. 형님들이, 네, 형님들. 아, 65세 지금 이상. 어르신 그러니까 네, 부끄럽구나. 삼촌, 네. 형님들이 하셔야 될 네. 세 가지, 형님 세 네. 가지만 해주십시오. 네, 1번. 1번 첫 번째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건강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 뭐 당연히 노후에는 좀 건강해야지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꼭 알려드릴 숫자가 뭐냐면 노인 부양비라는 게 있어요. 60, 본인이 아니면 국가에서. 그러니까 우리 전체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아. 노인 부양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분모는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근데 분자는 65세 이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부양비가 한 20에서 30 정도에 나오는데 네. 이게 점점 올라가서 이제 노인 부양비가 분모가 100이면 분자가 50되면 2분의 1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냐? 2명이서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조만간 옵니다. 지금은 4명이 1명이고. 네. 그런데 이것이 2070년인가 되면 1대1이 돼요.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 지금 구조로 가면 그렇다는 얘기지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아줘야 되는데 지금 출산율이 회복될 기미는 별로 없으니 제가 보기에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아, 당연히 갔다 왔죠. 네, 저도 현역. 자, 그런데 군대 가면 전투의 그 기술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적 한 명을 사살하는 것과 네. 적 한 명을 부상시키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부상이 좋아요. 왜 그렇죠? 그래야지 2명이 부축하거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을 사살하면 한 명의 전투력이 손실되지만 네. 한 명을 부상시키면 최소 2명, 한 3명. 명은 예, 두세 명 그렇죠.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전투력이 손실되는 겁니다. 아, 그냥 연세가 많아서 그냥 돌아가시면 그렇죠. 3분의 노동력이 상실되는데 네. 근데 그분이 아프시면서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 네. 그분을 부양하기 위해서 최소 한 명, 두 명, 많게는 세 명 온 가족이 그렇죠.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부양비가 높아지는 거죠. 네. 이게 우리 사회가 이런 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우리 형님들 네.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실컷 피웠으니 이제 그만 아, 피우라고. 그러니까요. 네. 또 술도 좀 줄이시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5천만 역사상 언제와 관계없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우리 어르신들, 형님들이 건강에 신경 쓰셔서 본인의 건강을 본인이 챙기셔야 될 때가 됐어요.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와, 정말 내 몸이 건강하면 애국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내 몸을 돌아가시는 날까지 내가 챙길 수만 있으면 그게 최고인데 내가 건강을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내가 힘들어져서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순간 그 젊은이가 지금 낮에 가서 산업 현장에 가가지고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국가를 성장시키고 가정을 발전시켜야 될 시간에 집에 와서 노인을 부양하고 있으면 국가의 생산성 자체가 떨어진다. 그러네요. 초고령 사회의 건강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의무. 네. 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건강하시면 이제 몸이 좋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집에서 계시는 것보다 일을 찾으셔야 돼요. 할 일을 만들어요. 일이라는 게 뭐 저기 그 노인정이나 시니어 타운 가가지고 이렇게 뭐 춤추고 노래하는 거 그것도 일이 되겠나요? 뭐 여가도 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산적인 활동을 하시는 게 좋다. 경제적으로. 예, 생산적으로. 그게 꼭 내가 돈을 벌어야지 생산성인 게 아니라 남들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생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원봉사 하는 것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에 가시는 거니까 생산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러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꼭 경제적으로 얼마를 번다는 게 아니라 네. 사회적으로 내가 가진 재능을 봉사를 하면 그럼요. 그건가는 다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유급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게 국가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게 도움되는데 제가 이렇게 할 일을 해야 된다. 노후에도 일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해드리면 꼭 이제 어떤 댓글,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시냐면
내가 젊을 때 죽어라 이랬어. 이제 좀 쉬고 싶어. 네. 내가 나이 들어서 또 일해야 돼? 이런 그 얘기를 많이 정도의 일은 아니고. 네. 근데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왜 내가 일이 정말 하기 싫은데 나이 들어서까지 일하라고 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잘못된 패러다임이에요? 우리 사회는 일에 대한 잘못된 패러다임이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혹시 영화배우 이순재 씨 네. 아십니까? 아니 영화 배우, 연극 배우, 뭐 정치까지 아시죠?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거의 이제 80순, 9순에 가까우신데 네. 그분이 직업이 연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이 연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나는 연기가 너무 싫어서 60세가 되면 퇴직해서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싶어. 이런 얘기 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하셨죠. 그렇죠. 정치는 한 번 하시더니 왜 됐다고 이제 한 번만 하면 안 맞습니다. 한다고 하셨어요. 보통 그렇게 연기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평생 연기하고 싶다. 무대 위에서 연기하다가 죽고 싶다. 그게 재미는 있나 봐. 네. 네. 똑같은 일을 하고 사는데 누구는 죽을 때까지 하고 싶고 누구는 빨리 퇴직하고 싶고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일이 재밌고 재미없고 그거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순재 씨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수많은 우리 사회의 직장인들은 남의 집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일. 근데 저는 제 일을 하는데도 하기는 싫어. 네. 왜냐면 지금 이제 봉사를 하고 계신 거, 치료를 하고 계신 거니까 힘들죠, 사실. 네. 그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시키는 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대기업 S그룹에 다닌다. 네. 라고 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사실 뭐 S그룹에 다닌다, 뭐 K그룹에 다닌다 그러면 내가 뭐 잘 나간다. 잘 나간다고 이렇게 이제 사회에서 네. 일정한 또 직장인이고 네.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나무 집 종살이죠. 뭐. 이대감댁 노비, 네. 최대감댁 노비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남의 집 일을 하고 살다 보니까 일이 싫어지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만 인구가 있어요. 네. 5천만 인구가 있으면 5천만 인구는 5천만 가지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네. 신이 인간에게 준 달란트가 다 다르니까. 다 다르지만 다 한 가지는 줘요. 네, 그렇죠. 한 가지 줍니다. 네. 그러면 그걸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기 재능을 개발해가지고 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사회가 언제부턴가 기업 중심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좋아요. 기업 중심으로 사회에서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건 좋은데 기업 중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5천만 인구의 5천만 가지 재능을 5가지로 나눠버려요. 획일적으로 정리해버립니다. 그러네요. 인사총무, 뭐 생산, 제조, 마케팅, 재무회계, 뭐 영업, 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나는 사실 뭐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고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다양한 재능이 있는데 싹 무시한 채 모든 재능을 가진 그 다 무시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5가지 일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정말 직업이 가지수도 적지만 대부분이 근로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획일적인 일들을 하니까 일이 싫은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람 뭐라고 생각하냐면 빨리 그만두고 싶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일을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죠. 재미없는 일을 그만두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퇴직 이후에는 내 인생 이막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늘나라 가셔야죠.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뭘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1막으로 끝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인생 2막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직장 생활을 20, 30년, 30, 40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평균 수명 90세, 100세로 간다는 얘기는 네. 60세에 퇴직하고도 30년, 40년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원장님처럼 그렇게 이제 와서 내가 뭘 하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기대연명 평균 수명이 길어진 시점에 60세가 늦은 시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50세라고 얘기하면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다 10살, 10살 아직도 40년 남았어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난 뭐 할 게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이따 가야지라고 해서 할 일 없이 집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40년이야. 길다.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설령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인생 2막이 도래된 이상 지금부터 내가 진짜 내 인생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시는 것, 그걸 찾아내시는 것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우리 사회에 특히 서울 수도권에는 50+ 센터라고 있습니다. 아.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네.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인생 2막을 설계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하우들을 서로 공유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 가면 그걸 도움을 받을 수 구마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각 구, 예, 여기 구청에 가면 되나요? 예, 구청에 가셔도 되고 50+ 센터라고 네. 그냥 인터넷에 쳐보면 나옵니다. 아, 50 더하기 센터. 네네. 네.
그런 데 가시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면서 준비하시고 남에게 공유도 하시는 자리들이 있으니까 찾아보면 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할 일을 만들고. 네, 마지막 세 번째. 네. 자, 이제 건강하시고 할 일도 있으시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노후를 연구해 봤더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가 노후가 이제 점점 길어지고 노후에 사시는 분들 잘 살펴봤더니 제가 특징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노후에 공통적으로 이 직업에 종사했다 퇴직하신 분들은 모두 행복한 거예요. 한 명도 안 빠지고. 이 직업 젊었을 때 이 직업에 종사했다 퇴직하신 분들은 노후가 다 안정되고 행복해요. 학교 선생님. 그렇죠. 네. 부모가 학교 선생님 사람 너무 좋더라. 따블이지, 따블. 네. 교사,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서울시 강남에 살던 아니면 지방의 시골에 살던 뭐 어디 살던 관계없이 다 안정된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들은 왜 그러지? 연금. 봤더니 연금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시니까 그분의 자녀들도 안정적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 첫 번째로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받으시는 공무원 교사들이 행복하다는 걸 검증을 했고요. 그런데 연금 받는 사람 행복한데 100% 불행해진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바로 공무원 연금을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 받으신 분들. 퇴직금. 퇴직금. 일시불로 받으신 일시불로 받으신 분들. 퇴직연금 일시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내가 사업을 해보겠다, 자식을 좀 줘야 되겠다, 아니면 뭘 해보겠다라고 해서 일시금 받으신 분들 중에 행복하신 분들 한 명도 못 봤어요. 결국은 우리가 노후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노후에 사업 투자해봐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골치 아픈 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따박따박 월급 나와주는 평생소득 연금이 가장 핵심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이 아니 형님들이 노후에 해야 될 세 번째 네. 반드시 연금 소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퇴직하고도 해도 돼요? 그럼요. 이제 목돈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네. 목돈이나 부동산을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으니까. 내 소유권이 뺏기지 않고도. 그럼요. 네.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거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네. 목돈이 있는 거 연금으로 받으시면 일시납연금, 목돈을 내서 다음 달부터 연금 평생 받는 이런 네. 연금 다 있거든요. 아. 뭐 그냥 내 자산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지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쓰고 남은 돈은 상속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오래 사시면 오랫동안 받아가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서 가장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통장에 내가 지금 한 1억이 있는데 이걸 연금으로 바꾸면 한 달에 한 몇십만 원 준다는 거야. 근데 그건 좋은데 그러면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원금은 나중에 돌려주나요? 뺏은 게 어떻게 원금을 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든 내가 목돈은 좀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평생 쥐고 가시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 이 집을 내가 평생 쥐고 있다가 자식은 주고 가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쥐고 계시는데 갖고 있으면 반토막 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노후에 연금은 빠이빠이 멀어지시는 거고. 아이 안 되시더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을 제가 쓴 책에다가 국내 최초로 요약을 해놨거든요. 아,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그 중에서 네. 뭐 10가지 다 필요 없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거. 첫 번째. 셀코TV와 저 한익병이 준비한 오늘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